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원 격자 울타리를 단순한 장식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뒷마당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무게 대비 수직 작물은 모든 범주에서 지면 작물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평당 수확량이 더 높고 공기순환이 개선되며 수확이 훨씬 쉽습니다. 또한 열매가 흙 위에서 썩지 않고 햇빛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직으로 자랄 때 번성하는 15가지 작물을 살펴봅니다. 일부는 익숙하겠지만 적어도 이 중 절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등반 식물로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구조물만 제공하면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탑 1. 차요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배해 본 적 없는 작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계를 듣고 나면 왜 그랬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채소배 또는 미를리톤으로도 알려진 차요테는 연한 녹색의 약간 쭈글쭈글한 배를 닮았습니다. 박과에 속하며 호박 및 오이와 친척 관계이고 격자 울타리에서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7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잘 자라지만 6구역의 정원사들은 겨울 동안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멀칭층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 그루의 차요테 식물이 한 시즌에 50개에서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에게는 잘 배치된 덩굴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약 10평방피트의 지면 공간이 필요하지만 수직으로 8도 12피트까지 즐겁게 기어오릅니다. 본질적으로 작은 커피 테이블 정도의 면적에서 100개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차요테는 엽산, 비타민C, 아연 및 망간이 풍부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혈압 지원을 위해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의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재배 팁.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전체를 심습니다. 뚱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좁은 줄기 끝이 토양 표면 바로 위에 살짝 오도록 비스듬히 흙 속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나세요. 이 덩굴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심기 전에 격자 울타리를 제자리에 설치하세요. 나중에 고민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차요테 식물 전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차요테 그린이라고 불리는 어린 새싹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채소로 먹습니다. 식물이 다 자라면 뿌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식용식물 전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탑 2. 덩굴 강낭콩. 덩굴 강낭콩은 가장 잘 알려진 격자 울타리 작물 중 하나이며 그 명성을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인 3구역에서 10구역에서 자랍니다. 토양 온도가 60도에 도달하면 땅에 심습니다. 제공된 무엇이든 덩굴을 휘감으며 스스로 기어오르고 약 60일 만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10피트 길이의 덩굴 강낭콩줄은 시즌 내내 약 8도 12파운드의 콩을 수확하는 반면 약 10일 동안 화려하게 열리고 끝나는 덤불콩과는 대조적입니다. 덩굴 강낭콩은 덩굴 아래에서 위까지 계속 생산되어 몇 주 동안 꾸준한 수확을 제공합니다. 재배 팁. 씨앗 패키지에는 덩굴 강낭콩을 4도 6인치 간격으로 심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격자 울타리를 따라 2도 3인치 간격으로 심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직 성장은 지면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간은 넉넉합니다. 격자 울타리를 따라 빽빽하게 심으면 식물들이 좋아하는 방풍 효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전문가 팁, 콩의 경우 수확을 더 일관되게 할수록 더 많이 계속 생산됩니다. 꼬투리가 어릴 때 계속 따주면 식물은 마치 수요에 응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꽃과 콩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꼬투리를 성숙하게 내버려 두고 한꺼번에 모두 수확하면 식물은 속도가 느려지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자주 따주는 것만으로도 시즌 전체 수확량을 2배 또는 3배로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탑 3. 말라바 시금치. 일반 시금치는 열기를 싫어합니다. 온도가 75도를 넘어서는 순간 꽃대가 올라오고 쓴맛이 나며 끝납니다. 말라바 시금치는 개의치 않습니다. 열기 속에서도 잘 자라고 격자 울타리를 손쉽게 기어오르며 여름 내내 계속 생산됩니다. 이것은 진짜 시금치가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 덩굴인 바셀라 알바입니다. 하지만 잎은 비슷한 맛이 나고 요리 방식도 같습니다. 땅에서는 7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라지만 실내에서 시작하여 추운 지역에서는 1년생 식물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격자 울타리에서 10도 20피트까지 자랍니다. 수시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시즌 내내 같은 식물에서 잎을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2피트 길이의 격자 울타리 구역에서 말라바 시금치 한 그루는 일반 시금치가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여름 동안 수파운드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연구에서 항염증 특성을 보여준 바셀라 사포닌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당 관리 잠재력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말라바 시금치가 등반 시금치 또는 덩굴 시금치라고도 불리며 아시아에서 2000년 넘게 재배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매. 네, 작고 짙은 보라색 열매를 맺습니다. 는 역사적으로 천연식품 염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붉은 줄기 품종은 격자 울타리에서 자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탑 4. 오이. 오이는 타고난 덩굴 식물이며 키울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격자 울타리 작물 중 하나입니다. 4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잘 자랍니다.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 토양이 따뜻해지면 땅에 심고 약 57-70일 만에 수확에 도달합니다. 격자 울타리에서 자라는 덩굴 오이 한 그루는 일반적으로 시즌 내내 15-25개의 오이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덩굴성입니다. 원하는 수직 성장을 얻으려면 덤불형이 아닌 덩굴 품종을 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이를 수직으로 키우는 이점은 공간 그 이상입니다. 격자 울타리의 오이는 땅에서 말리는 대신 자유롭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고든 열매를 생산합니다. 공기 흐름은 오이 식물의 제1의 킬러인 흰가루병을 극적으로 줄여주며 식물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오이는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분 보충에 탁월하며 관절과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 K, 칼륨, 실리카가 들어 있습니다. 재배 팁. 오이는 12인치 간격을 권장합니다. 실제로는 격자 울타리에서 큰 문제 없이 6인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덩굴은 옆이 아니라 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6인치 간격으로 키워왔으며 격자 울타리에 덩굴손이 잡을 수 있는 좋은 망이 있는 한 아주 잘 자랍니다. 탑 5. 토마티오. 토마티오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제멋대로 뻗어나가게 둡니다. 덤불처럼 자라다 픽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며 열매가 떨어지는 난장판이 됩니다.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격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식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토마티오는 덩굴은 아니지만 가지가 무거워 옆으로 뻗어나가는 식물로
거의 지지대를 받도록 설계된 것과 같습니다. 5구역에서 12구역에서 1년생으로 자랍니다. 4추 5피트 높이로 자라며 다산합니다. 한 그루는 일반적으로 약 4평방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한 시즌에 57, 100개의 허스크 토마티오를 생산합니다. 토마티오 식물 주위에 두세 개의 말뚝을 받고 자랄 때 그 사이에 가로줄을 치면 케이지 방식 또는 플로리다 위브 방식, 갑자기 모든 가지에 햇빛이 충분히 들고 열매가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수확이 훨씬 쉬운 식물이 됩니다. 가지는 자체 무게로 무너지는 대신 당신이 둔 위치에 그대로 머뭅니다. 토마티오는 자가 수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매가 맺히려면 최소 2그루의 식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그루만 키우면서 왜 꽃은 예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항상 최소한 쌍으로 토마티오를 심으세요. Top 6. 국수 호박. 땅에서 자라는 국수 호박은 덩굴이 모든 방향으로 8to 10피트씩 뻗어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합니다. 격자 울타리에서 자라는 똑같은 식물은 지면 공간을 약 2피트 차지하고 바깥쪽 대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3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라며 수확까지 약 80to 100일이 걸립니다. 한 그루는 일반적으로 시즌당 4to 5개의 큰 호박을 생산하며 각 호박의 무게는 평균 4to 5파운드입니다. 이는 2평방피트의 땅에서 약 20파운드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격자 울타리 방식은 열매가 무거워짐에 따라 지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헌 팬티 스타킹, 그물망 또는 격자 울타리에 묶은 천 슬링을 사용하세요. 결과적으로 열매는 햇빛 아래에서 고르게 익고 땅에 닿아 밑부분이 썩는 일이 없습니다. 재배 팁. 국수 호박 씨앗을 평평하게 직파하지 마세요. 약 6인치 높이의 느슨하고 풍부한 흙더미를 만들고 그 언덕 꼭대기에 씨앗을 심으세요. 언덕은 식물의 꼭대기 부분이 습기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뿌리 부패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덩굴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격자 울타리 쪽으로 유도하면 스스로 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구조물을 찾으면 꽉 잡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국수 호박은 비타민 C, 비군 비타민, 망간 및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컵당 약 40칼로리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포만감 있는 저칼로리 식품 중 하나입니다. Top 7. 여주. 여주는 북미의 대부분의 정원사들에게 생소할 것이며 격자 울타리에서 매우 잘 자하고 영양학적 가치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에서는 9구역에서 12구역에서 자라지만 더 북쪽에서는 컨테이너나 1년생으로 아름답게 자랍니다. 늦게 시작하는 고구마나 오크라를 다루듯이 다루세요. 열기와 길고 따뜻한 계절이 필요합니다. 덩굴은 덩굴손을 사용하여 쉽게 기어오르며 6치 15피트에 이르고 식물당 10치 15개의 열매를 맺으며 따기 쉽게 아래로 선명하게 매달립니다. 영양학적으로 여주는 독보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인슐린을 모방하는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를 포함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당 관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타민 C, 엽산, 아연 및 철분이 풍부합니다. 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맛은 씁니다. 이름값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밝은 녹색일 때 어릴 때 따면 쓴맛이 훨씬 감당할 만합니다. 볶음 요리, 속을 채워 익힌 요리 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먹는 방식처럼 얇게 썰어 계란과 함께 볶는 요리에 탁월합니다. 여주가 여러 임상 연구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필리핀, 인도,
일본의 연구자들은 모두 그 효과에 대한 동료 검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 식물 뒤에는 실제 양리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Top 8. 완두콩. 완두콩은 누구나 봄에 가장 먼저 심는 작물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추울 때 땅에 심고 별도의 유인 작업 없이 스스로 격자 울타리를 기어오르며 정원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수확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4, 6주 전에 심으며 3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랍니다. 토양 온도가 45도에서 70도 사이인 서늘한 날씨에 가장 잘 자라며 자라는 동안 토양 질소를 개선하는 몇 안 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완두콩을 빽빽하게 심은 6피트 격자 울타리는 시즌 내내 10피트 줄당 약 3토 5파운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두콩은 신선한 채소로서 예외적으로 뛰어나며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C와 K, 엽산, 망간 및 티아민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냅 완두콩은 키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간식용 채소 중 하나입니다. 재배 팁. 대부분의 씨앗 패키지에는 완두콩을 1도 2인치 간격으로 심으라고 권장합니다. 좋은 지지대가 있는 격자 울타리를 따라 약 1인치까지 더 촘촘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심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덩굴이 서로 맞물려 서로를 지탱하고 선형 피트당 생산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해봤는데 격자 울타리를 따라 더 가깝게 심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완두콩이 근동 지역에서 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재배 증거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재배된 작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형성한 그레고어 멘델의 첫 번째 유전 실험도 완두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겸손한 격자 울타리 식물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학을 선사했습니다. Top 9. 줄콩 아스파라거스 빈 또는 중국 긴 콩이라고도 불리는 줄콩을 키워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꼬투리는 최대 36인치까지 자랍니다. 덩굴에서 긴 녹색 리본처럼 쌍으로 매달립니다. 이 식물은 활기차고 열기를 좋아하며 몇 주 만에 6피트 격자 울타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7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라지만 6구역의 따뜻한 지역에서도 늦게 시작하면 잘 생산됩니다. 오이나 단옥수수와 비슷한 시기에 열기가 필요합니다. 줄콩 한 그루는 일반 콩의 성장이 느려지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다작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환경에 적응되어 있어 계속 자라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일반적인 껍질콩과 비슷하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A와 C,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꼬투리는 껍질콩과 아스파라거스의 중간 정도라고 묘사되는 약간 더 복잡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 팁. 격자 울타리 아래쪽에 씨앗을 2토 3인치 간격으로 심으세요. 덩굴 강낭콩처럼 패키지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4토 6인치가 권장사항이지만 실제로는 2토 3인치가 잘 작동합니다. 지지대를 휘감으며 기어오르므로 줄, 그물 또는 철망을 제공하세요. Top 10. 무한 신장형 토마토. 모든 정원사가 토마토를 재배하지만 모든 정원사가 무한 신장형이라고 표시된 토마토가 본질적으로 방치하면 10피트 이상 자라는 덩굴이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4구역에서 11구역에서 1년생으로 자라며 시즌 연장을 통해 거의 모든 곳에서 자랍니다. 핵심은
품종 선택입니다. 라벨에서 항상 indeterminate라는 단어를 확인하세요. 이들은 서리가 내려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고 생산하는 품종입니다. 유한신장형 정해진 높이까지 자라고 열매를 맺은 뒤 끝납니다. 튼튼한 수직줄이나 격자 울타리에서 곁순을 제거하여 하나의 주줄기로 키운 무한신장형 토마토는 식물의 에너지를 모든 방향으로 퍼뜨리는 대신 하나의 생산적인 덩굴로 극대화하기 때문에 평당 수확량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많습니다. 잘 관리된 단 하나의 무한신장형 덩굴에서 숙련된 재배자는 1평방피트의 땅에서 한 시즌에 20to 30파운드의 토마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토마토는 암위험 감소와 관련된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과 함께 비타민C, 칼륨, 엽산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실제로 토마토를 익혔을 때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것이 토마토 소스가 실제로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오랫동안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잎에 독성이 있어 사람들은 열매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토마토가 미국에서 식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1800년대 초반까지 걸렸습니다. Top 11. 수세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실에 있는 수세미 스펀지가 정원에서 자란 것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 수세미를 수확하면 먹을 수 있고 맛이 좋다는 사실도 거의 모릅니다. 수세미, 박과의 열대 덩굴로 길쭉한 원통형 열매를 맺습니다. 약 4주 6인치일 때 일찍 따면 순한 주키니 같은 맛이 나며 인도, 베트남, 중국 요리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덩굴에서 성숙시켜 말리면 천연 세척 스펀지가 됩니다. 땅에서는 7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랍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옮겨 심기 8두 10주 전에 실내에서 시작하세요. 150주 200일의 따뜻한 날이 필요한 장기작물입니다. 덩굴은 활기차서 15피트 이상 쉽게 올라가며 정기적으로 수확하면 한 그루에서 시즌당 수십 개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영양학적으로 어린 수세미는 비타민C, 비군 비타민 및 철분이 풍부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재배 팁. 심기 전에 수세미 씨앗을 하룻밤 동안 담가두세요. 씨 껍질이 단단하여 담가두면 발화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고 땅에 심기 전에 튼튼한 격자 울타리를 준비하세요. 수세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식량작물로 6,000년 넘게 재배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목욕용 스펀지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현대적인 서구식 활용법입니다. 이집트와 인도에서는 여전히 주로 채소로 간주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음식을 샤워 도구로 사용해온 셈입니다. Top 12. 겨울 호박 버터넛, 에이콘, 델리카타, 단호박. 이들 모두 수직으로 키울 수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구역에서 10구역에서 자랍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확까지 97별 10일이 걸리는 장기 작물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겨울 호박 한 그루는 덩굴이 퍼지면서 30to 50평방피트의 공간을 쉽게 차지합니다. 튼튼한 격자 울타리, 가축용 패널, 아치형 와이어 또는 튼튼한 나무 틀에서 자라면 똑같은 식물이 땅에서 2to 3평방피트만 차지합니다. 수확량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그루는 일반적으로 시즌당 4톨 8개의 호박을 생산합니다. 겨울 호박을 수직으로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열매 지지입니다. 호박이 소프트볼 크기를 넘어서면 슬링을 만드세요. 헌 팬티 스타킹이 완벽하며 망사 가방이나 자른 천도 좋습니다. 호박이 덩굴을 잡아당기는 대신 지탱글 수 있도록
격자 울타리에 묶어주세요. 영양학적으로 겨울 호박은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마그네슘 및 비눅식을 제공하여 매우 뛰어납니다. 버터넛과 같은 품종의 짙은 오렌지색 과육은 눈 건강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겨울 호박이라는 이름이 자라는 시기, 여름 작물임가 아니라 보관 시기에서 따온 것임을 알고 계셨나요? 두꺼운 껍질 덕분에 냉장 보관 없이 겨울 내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적절히 큐어링하면 버터넛 호박은 6톨 8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기를 수 있는 식량 저장 작물입니다. Top 13. 덩굴 주키니. 일반적인 주키니는 덤불 식물이며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이를 고랑을 차지하는 지면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특정 주키니 품종이 덩굴형이며 격자 울타리에서 재배할 경우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길고 구부러진 열매와 뚜렷한 덩굴 습성을 가진 이탈리아 가업전승 품종인 트롬본치노, 트롬베타 디 알벤가라고도 함 수확량이 많으며 열매 자체도 훌륭합니다.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일반 주키니보다 수분이 훨씬 적어 요리할 때 형태가 더 잘 유지됩니다. 3구역에서 10구역에서 1년생으로 자라며 트롬본치노는 대부분의 일반 주키니보다 열기에 더 강하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즉, 흰가루병이 일반 호박식물을 쓰러뜨리는 여름철에도 계속 생산됩니다. 격자 울타리에서 자라는 한 그루의 덩굴 주키니는 한여름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약 2평방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시즌당 20도 3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드리는 전문가 팁. 주키니 식물은 암꽃과 숫꽃을 모두 피웁니다. 암꽃이 적절하게 수분되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꽃이 필 때 저는 면봉을 가져다가 숫꽃 안쪽을 톡톡 두드려 꽃가루를 모은 다음 그 꽃가루를 암꽃, 밑부분에 아주 작은 아기 주키니가 달린 꽃, 중앙에 부드럽게 묻혀줍니다. 하나의 면봉으로 여러 꽃에 사용하며 전체 과정은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손 수분을 시작한 이후로 결실률이 최소 60%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주키니뿐만 아니라 오이, 멜론, 호박에도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Top 14. 멜론. 멜론을 수직으로 재배하는 것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일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땅에 그냥 굴러다니게 두는 것보다 더 관리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구역에서 11구역에서 자랍니다. 멜론은 따뜻한 계절의 장기작물로 일반적으로 70도 90일이 걸립니다. 격자 울타리 재배의 핵심은 품종 선택입니다. 중소형 열매를 맺는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칸탈로프, 허니듀 및 대부분의 머스크멜론이 잘 자랍니다. 대형 수박도 가능하지만 매우 튼튼한 구조와 견고한 열매 슬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개인용 수박 품종을 수직으로 키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격자 울타리 위의 멜론 한 그루는 약 2토 3평방피트의 지면 공간에서 시즌당 3토 5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멜론이 1토 2파운드 크기에 도달하면 열매 슬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팬티 스타킹, 망사 가방 또는 격자 울타리에 묶은 헌 티셔츠 조각 등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슬링은 열매가 익는 동안 받쳐주어 줄기 연결 부위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멜론은 비타민 A와 C, 칼륨 및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칸탈로프는 직접 기를 수 있는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오렌지색 과육은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나타냅니다. 자르지 않고도
칸탈로프가 익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냄새만으로 가능합니다. 잘 익은 칸탈로프는 줄기 끝이 아닌 꽃이 핀 쪽 끝에서 특유의 달콤하고 사양 같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1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사탕 같은 냄새가 난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Top 15. 까치콩. 북미의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들어본 적 없는 작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격자 울타리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시각적으로 멋진 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까치콩 또는 라블라 푸르푸레우스, 르, 짙은 보라색 줄기, 보라색 밑면이 있는 밝은 녹스는 보라색 꼬투리를 생산합니다. 식용정원에서 진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이며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9구역에서 11구역에서는 단연생으로 자라며 다른 곳에서는 1년생으로 재배됩니다. 열기와 충분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덩굴은 10도 15피트까지 자라며 한여름이면 아치나 격자틀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숙한 콩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날것에 말린 까치콩은 시한생성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익히기 전까지는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 녹색 꼬투리는 껍질콩처럼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며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은 성숙한 씨앗은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맛있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인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익힌 까치콩은 식물성 단백질, 철분, 엽산 및 칼륨이 풍부합니다. 직접 기를 수 있는 가장 단백질 밀도가 높은 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수직 공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15가지 작물입니다. 작은 상자 텃밭이든 울타리 라인이든 벽에 기댄 단일 가축용 패널이든 이 작물들 각각은 땅에 방치하는 어떤 것보다 평당 더 많은 식량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수직적 풍요로움에 대한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정원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자급자족의 역사적이고 실용적인 비밀을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생산적인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정원 가꾸기 지혜의 보물 창고는 곧 열릴 것입니다.